제 어깨와 골반, 그리고 허리까지 쉼없이 주물러 주셨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나중에 꼭 아픈 데가 생긴다며 당장 아프고 결리지 않아도 안마를 수시로 해야 한다고 제 몸을 끝없이 주물러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부항과 침을 놓기도 하며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상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시누이를 미워한 사실이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분께 막대먹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럽고 면목이 없었답니다. 여하튼 저는 몸조리를 너무 잘해서 금세 건강을 되찾았고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누이는 제가 힘들까봐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었고 제 딸을 엄청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었으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가족들도 딸아이도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가 바쁘긴 바쁜지 순식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딸아이의 첫 돌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잔치하는 날을 기다리며 행복에 겨워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 돌잔칫날 어찌된 일인지 시누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조카의 첫 돌인데 잔치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시누이의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어 남편한테 실종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묵묵히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편지였어요. 시누이가 사정이 있어 잠시 떠나 있겠다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유는 적어놓지 않아 무슨 영문인지 몰랐죠. 혹시 남자라도 생겨서 떠난 건가 싶기도 했고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긴 여행을 간 건가 싶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누이가 잠적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월급 통장을 정리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시누이에게 이체된 걸 확인했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을 추궁했어요. 여보, 도대체 2억이라는 큰 돈을 왜 형님한테 드린 거야? 그거... 누나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숨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하는 바람에 당신하고 의논할 정신이 없었어. 게다가 우리 딸 돌잔치고 해서 괜히 말했다간 당신 기분을 망칠까봐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미안해, 여보. 저는 그제야 시누이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해줬던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죠. 참나, 그럼 형님이 그 돈을 가지고 튄 거네.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그거였어? 우리 돈을 가지고 날라버린 거라고. 이 모지라. 당신 누나가 달란다고 2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주냐? 이 화상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오랜 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문득 떠오르는 시누이의 얼굴이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왜 온갖 정을 다 들게 만들고 모진 선택을 하고 떠났는지 너무 화가 났고 허망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잊혀졌고 남편과 딸이 주는 행복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웃고 지냈거든요. 딸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입을 뗐을 때와 걸음마를 하는 순간,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행복해서 이억과 시누이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게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딸아이와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도망간 시누이였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체하고 싶지 않아 딸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 귓가에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케, 잘 지냈어? 그동안 나 많이 미워했지? 저는 시누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그냥 돌아가셔야 하는 것도 알겠네요. 저 화나기 전에 떠나세요. 와, 우리 아름이 많이 컸네. 아름아, 고모 알아보겠어? 저는 기가 차서 시누이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도망갔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시누이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안해 올케. 돈 갚으러 왔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돈을 갚으려거든 남편에게 이차라고 일렀고 집안에는 들어오지도 말라고 전했습니다. 신우이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애절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고 이대로 넘어가면 서로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네요. 이윽고 저와 남편, 신우이가 한자리에 앉았는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돈 갚으시려고 돌아오면 저희가 고맙다고 할 줄 아셨어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죠? 너무 과하다 할 만큼 친절하더니 결국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드네요.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누나, 3년이야 3년. 그동안 내가 누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그깟 돈 때문에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나도 이번에는 누나 편 못 들어줘. 이 사람 말대로 누나를 반기는 사람은 이제 없어. 하며 참아왔던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말할 용기가 생겼는지 신우이가 마른 입술을 떼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서봐, 옳게? 미안해. 사실대로 말할게. 그러니까 들어줘.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바닥을 응시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왔어. 아마 내가 지섭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야. 내가 봉사한 곳은 미혼모들이 모여 지내는 미혼모 센터였고 그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냈어. 거의 25년 동안 미혼모들을 도와준 것 같아. 그리고 3년 전에 지섭이에게 2억이라는 큰 돈을 빌린 이유는 한 임산부가 미혼모 센터에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 지내는 곳이 불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다른 산모들은 죽게 두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지낼 곳 없고 배가 불러오는 미혼모들에게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었어. 내 집을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섭이와 올케가 모은 돈을 빌린 거야. 그렇게 미혼모들을 도와주고 나니까 지섭이와 올케 돈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하더라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었으니 말이야. 그렇다고 두꺼운 낯짝으로 다시 돌아가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어제까지 일했어. 두 사람의 돈 2억과 조금의 이자를 보탠 돈을 모아서 말이야.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일만 하며 살았고 지금 두 사람 앞에 빚을 갚으러 왔어. 여기 통장이야, 받아. 저는 신우이의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생판 모르는 미혼모를 도우려고 돈을 갖다 줬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요? 왜요? 그 미혼모들이 저희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미혼모들에게 그 큰 돈을 들여 집까지 구해줬느냔 말이에요. 제가 소리 지르듯 물었더니 신우이가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미혼모니까. 나도 그들처럼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남편은 분명히 신우이가 이혼녀라고 설명했는데 갑자기 미혼모라는 고백을 하니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가 미혼모라니. 그럼 나한테 조카가 있다는 거야? 왜 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 꼬리가 밟히셨어요? 형님한테 자식이 어딨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자 신우이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앞에 있어, 지섭이. 내 아들 지섭이 너야. 저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기겁하고 말았어요. 누나,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누나 아들이라니.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줘. 맞아요,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우린 형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테니 그냥 나가주세요. 이윽고 신우이의 눈시울이 새빨갛게 붉어졌고 다시 말문을 열었답니다. 정말이야. 지섭아, 옳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18살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 우린 성인이 되면 곧바로 결혼하기로 했지.
그런데 그 전에 지섭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그 집 부모님은 내 뱃속에 지섭이를 낳지 말라고 했어. 남의 집 아들 인생 망칠 일이 있냐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 아빠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어. 지섭이를 낳으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며 병원을 예약하셨어. 그런데 나는 지섭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빠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어. 그때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도움을 청하려고 구청 직원한테 물어서 미혼모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서 지내게 됐어. 그런데 미혼모 센터는 너무 비좁고 불편했어. 산모들이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 내 배가 많이 불러올 때쯤 어느 중년의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미혼모 여럿이 지낼 아파트를 마련했다며 거기서 지내게 해줬어. 덕분에 난 편하게 지내게 되었고 무사히 지섭이를 낳게 된 거야.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어쩔 도리가 없던 부모님은 나와 지섭이를 받아주셨어.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미혼모로 살게 두지 않으시려고 지섭이를 아빠 호적에 올렸고 나는 성인이 되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 그렇게 지섭이를 떠나버렸어. 그런데 7년 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나는 지섭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섭이를 키우려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말하지 못한 거고 두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건 알겠지만 모든 게 사실이야. 그렇게 고백을 털어놓는 신우이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우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남편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어요.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이혼하고 나에게 왔을 때 말했어야지. 난 평생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고 산 바보 멍청이가 된 거잖아. 그럼 난 7년 동안 너를 버린 엄마가 되는 거니까 네가 날 미워할까봐 겁이 났어. 그냥 착한 누나로 남는 게 더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다시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제야 고백하는 거야. 날 좀 용서해줘. 이기적인 날 한 번만 봐줘. 결국 모든 걸 실토한 신우이는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이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을 부르르 떨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잦아질 때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형님,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옛날 기억 때문에요? 맞아. 나는 지섭이를 가졌을 때부터 출산하고 수년 동안 뼈마디가 아픈 후유증을 겪었어. 그래서 올케를 돌봐주고 싶었어. 물론 아름이가 나한테 귀한 손녀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신우이의 손에 제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세게 안아주었고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을 하며 용서를 빌었네요. 며칠 뒤 저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아니 시어머니가 이전 집까지 팔아가며 미혼모를 도와준 탓에 오갈 데가 없기도 했고 저와 남편이 함께 살길 원해서 이 같은 선택을 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큰 죄를 지어 무슨 낯으로 함께 사냐고 거절했는데 제 딸이자 시어머니의 손녀인 아름이가 혀 짧은 소리로 같이 살자고 하니 고민을 접어버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당신의 손으로 저와 뱃속의 아이를 돌봐주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마, 정도껏 해. 누가 보면 상전인 줄 알겠다고 라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임신하면 상전 맞아. 넌 그것도 몰랐냐? 하여간 남자들은 이래서 안 돼. 산모의 고통을 10분의 1이라도 헤아리지 못한다니까? 너 옆에서 방해할 거면 아름이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나 다녀와. 하시며 제 편에 우뚝 서주셨네요. 처음엔 저와 남편이 어머님, 엄마라는 호칭이 굉장히 어색해서 혼났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 해보니까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누이, 아니,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서 일어났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반전에 반전이 있어 재밌게 들리시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헐리우드 배우 잭 니콜슨도 제 남편처럼 엄마를 누나라고 평생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나 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혼모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당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